안녕하세요. 오일독 채널의 멍상공입니다. 오늘은 펫 아로마 테라피 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언제나 그렇듯 고민 끝에 약용 샴푸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용 샴푸바로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보습 로션 편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띵똥이가 모낭충으로 약용 샴푸를 딱 한 번 사용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약용 샴푸는 피부를 매우 건조하게 하니 꼭 보습제를 발라주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용 샴푸와 제가 직접 만든 보습 로션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 약용 샴푸는 효과가 높을수록 반려견의 피부에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장기간 사용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질 것입니다. 물론 증상이 심할 때에는 치료 효과가 높은 샴푸로 목욕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아이의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약용 샴푸를 대신해서 장기간 관리해주는 개념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여 만들어 본 샴푸바입니다. 물론 제가 사용한 약용 샴푸의 정확한 효능과 그 샴푸에 들어있는 모든 재료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부병이라는 것이 세균이나 진균, 해충 등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 듯하여 꽤 고민하여 만들어 본 샴푸바였습니다. 그래서 약용 샴푸는 2달 정도 사용했고 그 이후부터는 오늘 소개해드릴 샴푸바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병원을 다닐 때라 먹는 약과 함께 병행으로 치료했습니다. 그 후로 완치가 되고 병원을 더 이상 다니지 않을 때도 1~2달 정도 더 요 샴푸바를 사용했고 그 이후로는 피부병이 재발하지 않아 지금은 그냥 평상시에 사용하는 샴푸바로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증상이 심각해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는 약용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맞고 그 후 재발 방지나 관리를 해주는 차원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샴푸바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띵똥이는 모낭충이기 때문에 완쾌가 가능했지만 세균성이나 특히 곰팡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요 샴푸바를 사용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효과는 약용 샴푸에 비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아이들의 피부에는 자극이 적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요 샴푸바는 대형견들 같은 경우나 산책을 자주 나가는 녀석들의 발 세척용으로 사용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만들 샴푸바의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세균 방지와 해충 방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재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 오일로 코코넛 오일 250g, 팜오일 250g, 님 오일 50g, 마카다미아넛 오일 80g, 동백 오일 60g, 피마자 오일 60g입니다. 두 번째, 가성소다 111g, 세 번째, 정제수 248g, 네 번째, 첨가물로 님 분말 5g, 실크 아미노산 5g, 마지막 에센셜 오일로 제라늄 4g, 마조람 4g, 버가못 4g 이상입니다. 위 재료는 샴푸바 1kg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이번 샴푸바에서 가장 핵심적인 재료는 님 오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샴푸바에는 에센셜 오일 모두 중요합니다. 가능하시면 저의 레시피대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각각의 오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이스 오일입니다. 그동안 코코넛 오일과 팜오일은 여러 번 소개를 드렸으니 그동안 설명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온 숙성 비누 편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코코넛 오일과 팜오일을 조금 많이 넣는 편입니다. 비누의 세정력과 단단함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오늘 만들 비누는 약용 샴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누의 세정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동안 코코아나 팜오일을 조금 적게 넣으셨던 분들도 오늘은 제 용량대로 넣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님 오일입니다. 님 오일은 인도가 원산지인 님 나무씨의 핵에서 뽑아낸 오일입니다. 님 오일에서는 마늘 또는 유황 냄새가 납니다. 마늘이나 유황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샴푸바가 숙성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기간이 오래될수록 향은 옅어지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님 오일은 피부층에 빠르게 흡수하여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고 보습 효과가 뛰어나며 콜라겐 생성을 도와 노화 방지, 여드름성 피부, 트러블성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늘 제가 님 오일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항진균, 항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즉 곰팡이성 피부와 세균성 피부에 적용 시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사용 시에는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총량의 5%를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카다미아넛 오일입니다. 오늘 샴푸만은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카다미아넛 오일을 선택했습니다. 마카다미아넛 오일은 마카다미아넛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로 쉽게 산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넛 오일에 탁월한 보습 효과와 노화 방지 효능이 있으며 오일의 성분이 사람의 피지와 유사하여 침투하기 쉽고 피부를 유연하게 하여 혈액이나 임파액의 흐름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동백 오일과 피마자 오일입니다. 그동안 두 개의 오일 역시 샴푸바를 만들면서 사용했던 재료들이기 때문에 설명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베이스 오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성소다의 양은 5% 디스카운트로 정했습니다. 가성소다 역시 기존 설명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성층인 정제수입니다. 정제수의 양은 33%로 정했고 저는 오늘 정제수를 선택했지만 라벤더 워터나 로즈 워터 등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첨가물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첨가물은 두 가지로 님 분말과 실크 아미노산입니다. 첫 번째로 님 분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님 분말 역시 님 나무의 열매에서 추출이 됩니다. 님 오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제가 님 분말을 선택한 이유는 샴푸바의 효능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첨가물은 실크 아미노산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지만 오늘 샴푸바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피부의 세균과 진균을 억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부의 건조함을 막는 것입니다. 님 분말을 선택한 이유가 전자라면 실크 아미노산을 선택한 이유는 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오일은 제라늄, 마조람, 버가못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라늄 오일입니다. 제라늄 오일은 그동안 여러 번 소개해 드렸듯이 대표적인 해충 기피제입니다. 특히 진드기, 옴, 모낭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항균, 항곰팡이성 오일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정한 약용 샴푸바에 딱 적당한 오일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세포방어, 이뇨, 탈취, 토닉, 상처치료, 습진, 건선, 여드름 치료, 세포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발양적인 측면으로는 스트레스, 신경긴장, 우울, 두통, 불안 완화 등의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두 번째로 마조람 오일입니다. 마조람 오일은 강한 항균 작용과 세균성 피부 감염, 소독 등의 적용 시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또한 발양적인 측면으로는 진정작용이 있어 동물의 과잉 행동 또는 방어, 민감함에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마조람 오일은 버가못 오일과 블렌딩 시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조람 오일과 티트리 오일의 선택 때문입니다. 마조람 오일은 티트리 오일과 효능이 비슷하지만 티트리 오일에 비해 좀 더 순한 오일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티트리 오일이 마조람 오일에 비해 좀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티트리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옳고 좀 더 순한 오일을 선택한다면 마조람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펫 아로마 테라피에서 소개해드리는 오일들은 사람이 사용하는 오일 중에서도 안전한 오일들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트리 오일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각각의 반려견들은 상황도 다르고 덩치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라라고 꼭 정해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참 재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선택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를 바래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조람 오일과 티트리 오일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샴푸바의 목적만 생각한다면 티트리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샴푸바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들의 상태가 좀 심하다면 티트리 오일을,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조람 오일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트리 오일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정화력이 강한 오일로 감염 증상을 일으킨 창상, 뾰루지, 욕창, 화상, 진무름, 상처, 백신, 쇠버짐, 포진, 무좀, 여드름에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또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에 효과적이며 살충 효과, 소양증의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티트리 오일은 매우 강력한 면역 자극제로 신체가 어떤 전염병에 위협받을 때 전염병에 대응할 신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 어떠한 질병에서의 회복이 느린 사람에게도 권장되는 오일입니다. 티트리 오일의 주의사항은 고양이가 싫어하는 향입니다. 그러니 고양이를 키우시는 가정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버가못 오일입니다. 버가못은 곰팡이성 피부 질환의 전면 사용이 가능한 오일입니다. 즉 반복적인 피부 감염에 좋은 오일로 항곰팡이제로 적용해주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처, 헤르페스, 지성피부 적용도 효과적이며 탈취 효과, 습진, 건선치료, 바이러스 활성 억제 등에도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발형적인 측면으로는 긴장, 걱정, 우울증에 효과적이며 불안을 가지고 있거나 샤이, 겁쟁이, 스트레스 제거에 적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버가못 오일은 광독성이 있는 오일입니다. 즉 버가못 오일을 피부에 바른 후 햇빛에 노출이 되면 화상과 유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샴푸바의 적용 시에는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 이 점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기회에 화장품 등에 버가못을 적용하신다면 더욱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버가못에 들어가는 화장품은 반드시 자기 전에 바르는 화장품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피부병은 세균성 피부염보다 곰팡이성 피부염의 치료가 더 어렵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곰팡이성 피부염은 반려인에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센셜 오일의 블렌딩은 세균성에도 효과적이지만 곰팡이성 피부염에 더 중점을 둬서 오일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약용 샴푸바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샴푸바를 만드는 방법은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소개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가 영상 CP비누 알아보기 제2편 만들기 숙성시키기 편이나 펫 아로마 테라피의 아토피용 샴푸바 제2편 만들어보기 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약용 샴푸를 장기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